90번이요. 최고 차이 계수가 3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시오. 가. 무슨 성질이야 저거? 편서야? 오. 기함수면 어떤 특징? 원점 대칭. 그렇지. 그러면 다항 함수는 어때야 돼? 너무 많은 걸 물어봤니? 홀수 차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했죠. 3x 세제곱 1차 끝. 이렇게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잖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차수 주고 개수 줬죠. 그럼 찾아야 된다니까 fx를. 그럼 미정계수를 둬야 돼. 그럼 미정계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 a만 하라는 거잖아 이제. 자, 절대값 fx는 6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러면 얘가 뭐 최고 차이 계수 이렇게 생겼죠. 얘는요. 뭐 예를 들어서 원점 지나가야 되죠.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가 가죠? 아, 미안. 원점 대칭인데 여기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지. 뭐 대충 이렇게. 그럼 얘를 절대값 씌운 절대값 fx랑 여기 높이 똑같습니다. y는 6이랑 교점이 몇 개? 4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나와. 교점이 4개 나오려면 y는 6이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 6, 극소값 시운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오답이야. 마이너스 6이어야지만 올라가서 6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합시다. f 프라임의 x는 3, 3은 9, x제곱 플러스 a. 자, 는영의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겠고 a는 당연히 음수일 겁니다. 됐죠? 극대가 되는 곳은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시우나? 그렇죠. 6 나와야 돼요. 15 넣으면 되겠네, 이제. 15 넣자고. 3. 이거 제곱한 거. 뭐 앞에 마이너스 일단 생기겠죠? 마이너스 9분의 a. a. 마이너스 붙겠죠? 됐죠? 뭐냐, 이게. 얘랑 약분되고. 이렇게 될 거고. 잠깐만. 저거 세제곱이잖아. 음수구나. 아이씨,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고. 아이씨, 여기가 안 되니 아니가.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고. 하자. 전체 9 곱할까? 뭐야? 이렇게 나오네요. f의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3a. 뭐야? a 찾아야 되네.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됐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여기다 9를 안 곱했구나. 아이씨, 어서 이상한가 했네. 플러스 3 약분 3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루트 마이너스 a. 아까 그것도 마이너스도 안 붙였어. 아, 마이너스 3 a 루트 마이너스 a는 54 마이너스 2 a 루트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루트의 마이너스 a 27 a는 마이너스 9네요. 그쵸? a가 마이너스 9예요. 끝. 91번. fx 291번. 3차함수가 극값을 갖고 방정식 fx는 0, 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x제곱은 a,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a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근데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여기, 그치? x축과 한 점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또는 얘가,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같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이 뭐야, 두현아? 어떻게 해야 돼? 5, 4, 3, 2, 1. 자, 헛소리죠?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를 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그럼 두현아, 극대극소가 어디서 가죠? 5, 4, 극대극소를 갖는 x좌표 3, 2, 1. 아휴, 안 듣고 있거든. 저씨. 너 엄마한테 내가 다 고자질한다. 극대극소 좌표죠, 이게. 곱한 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집어넣자고. 2a 루트 a 마이너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루트 a 그 다음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0보다 크다. 자,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부동방 바꿔서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a제곱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a제곱 양변 나눠도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a는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 그 양수죠? a의 범위는 16분의 9 0보다 크다.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면 날아가고 날아가죠. 2x 세제곱이죠. 극대극소를 안 가져요. 이렇게 생겨요. 됐죠? 정답. 너가 어떻게 채울래? 채워야지. 가? 그러면. 자, 유형. 봅시다. 유형 질문이요. 어, 더 없어요? 삼차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래요. 삼차함수네요. 자, 얘의 더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값이 5일 때. 현서야, 이게 f'x 도함수래. 그럼 fx는 어디서 극대야? 어? 2? 그렇죠. 자,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야. 그럼 음수 뭐야?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양수야 올라간다는 뜻이야. 양수에서 음수야. 증가하다가 2에서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서 봅시다. f'의 x는 3ax의 제곱 2bx 플러스 c요. 이것도 못 풀다니. 이따위 거를. 얘는 최고 창의수가 3a. 자, 는 0의 방정식의 근이 0이랑 2야. 그래서 얘가 3a의 x, x-2 이거야. 0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3a x의 제곱 마이너스 6a x야. 됐지? 그러면 fx는 자 일단 c는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fx는 ax의 세제곱 2b가 얘거든. b는 마이너스 3a거든. 마이너스 3a x의 제곱 c는 0. 그래서 플러스 d는 0. 끝. 극소값 f의 0 마이너스 3 극대값 f2는 5. 대입해서 연립하세요. 질문 더 없어? 과제 어디까지였어요? 과제가 실전 트레이닝까지 있겠죠. 내 미적분이 또 언제지? 토요일이지? 어? 토요일. 토요일 미적분이잖아. 아, 과제가 속가속도 설명해야 돼. 어쩔 수 없다. 개념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개념 믿고 들어가는 거 잘 이해해야 돼. 네가 나중에 물리를 선택할지 말지 까지 될지도 모르잖아.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내 설명만 들으면 돼. 이거 너희들 교재 봐도 설명 이해 안 가. 그냥 내 설명만 차근차근 듣자. 속도와 가속도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물체의 운동은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야. 그냥 왔다 갔다밖에 안 한다는 얘기야.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짝대기 하나 위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1차원적인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야. 1차원 뭐야? 수직선이야. 2차원 뭐야? 평면. 우리 X축, Y축 있는 평면 있죠? 그게 2차원이에요. 3차원 뭐야? 그게 공간이야, 공간. X좌표, Y좌표, Z축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Z축까지 생겨서 공간좌표가 돼요. 그럼 4차원 뭐야? 두현이야. 4차원. 또라이라고도 하죠. 장난이야, 두현아. 왜 과제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너한테 뭐라 하는 거야, 임마. 뭐라고? 4차원. 4차원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인데? 아, 과거와 미래. 잠깐 이거 그러면 모르겠다, 나도 이거까지는 잘. 아, 미래 할 거다 이거야?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 나 40년 뒤에 대학 가자. 그럼 되잖아. 시간을 초월해서 40년 뒤에 만학도로 만학도 전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나이 몇 살 이상이더라? 만학도 전형이 있어요. 아, 지금 모르겠다.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 전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농어촌 특별 전형 그런 거 같이 있듯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신부님 특별 전형. 성당을 열심히 다니세요. 신부님께 추천서를 받아서 가톨릭대 학교 추천서로 하는 거 있어요. 단 성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뿐이야. 신부님, 그러니까 열심히 이 아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가톨릭대 이렇게 딱 전형이 그런 게 있고요. 뭐도 있겠어요. 불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그치? 스님, 주지 스님 특별 전형 이때 나도 잘은 몰라. 있다고 들어보기만 했어. 주지 스님 특별 전형. 주지 스님께서 이 아이는 자, 보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건 1차원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얘가 쟤는 어떻게 설명하냐? 자, 얘랑 설명 방식이 좀 달라요. 잘 들으세요. X축이 있고요. 시간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딱 시계를 봤어. 그때는 T1이야. 그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얘가 위치해 있는 그 좌표를 X1이라고 할 거야. 내가 시계를 딱 봤더니 T2라고 하는 시간에 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X2라고 할 거야. 됐지?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X는 FT라는 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X는 FT라는 게 뭐냐면은 T에 관한 함수식이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 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쓴 겁니다. 0을 집어넣었어요.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무슨 얘기야? 시계가 0초일 때, 시간이 0초, 뭐 초 단위는 뭐 초는 아니긴 하지만 시간이 0초일 때 얘는 3이라고 하는 X좌표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시계에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얘의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T1을 집어넣으면 자, T1을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FT1이 되는 거겠죠. T2 시간을 집어넣어서 얘가 FT2, T2를 집어넣은 계산식의 결과 X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야. 변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지. 상식이라고 했으니까. 변위가 뭔지 아는 사람. 거봐, 이씨.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 변, 위. 변, 똥 아닙니다. 위치, 변화량이야. 얘는 위치 변화량이야. 자, 얘하고 대비돼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량 같느냐? 달라요. 이동거리랑 얘랑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 변위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양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회전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왜? 그냥 저쪽 서양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걔네들 포커 카드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알잖아. 얘네들 화투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잘 알잖아, 니네들. 수학여행 가서 밤새 하지 않아? 야,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러면서 니네들 하잖아. 장난으로.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뭐 이렇게 놓고 하겠지 뭐.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나? 나 때 그런 거 했던 판치기 겁나 하고. 아무튼. 그때 생각해보면 짜증나. 겨우 500원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여행이 망쳐지는 거야. 그래서 난 수학여행이 싫었어. 고등학교 땐 좋아했어.
왜? 판치기를 안 했거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은 변위 그러니까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럼 변위에서 말하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변위가 플러스 3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3만큼 걸음으로 칠게 그냥 세 걸음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2는 뒤쪽 왼쪽으로 그쵸? 왼쪽으로 두 걸음 갔어요 라는 뜻을 담고 있어. 즉 뭘 갖고 있어? 방향과 거리 두 가지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적인 개념과 방향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불러요. V입니다. V. 벡터. 얘를 벡터. 아이씨. 아무튼 그거야. 이동 거리는요. 잘 봐.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서 그럼 플러스 3이지. 이동 거리는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도 플러스 3. 왼쪽으로 세 걸음 가도 플러스 3이야. 얘는 방향을 갖고 있잖아. 단순한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면적, 부피 이런 것도 다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스칼라라는 게 영어여서 그렇지 그냥 단순한 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개념이고요. 얘는 뭐예요?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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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세 걸음 갔다가 뒤로 두 걸음 갔어. 변이 얼마? 그렇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변이는. 아시겠죠? 자, 내가 앞으로 세 걸음 갔다가 뒤로 두 걸음 갔어.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그렇지. 5가 되는 거야. 차이점 이해가 가니?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을 해볼 거야. 우리가 속도라는 게 있죠. 속도는 뭐예요? 풍뎅이 알아 몰라? 거속시 풍뎅이. 알지? 내가 옛날에 과학 선생일 때 애들이 내가 야, 거속시가 뭐야? 내가 그랬거든. 뭘 그렇게 왜 그냥 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거 그냥 그게 단 정이니까 그냥 그렇게 난 받아들였는데 얘네들은 맨날 할 때마다 풍뎅이 그리고 앉았는 거야. 아씨. 그렇게라도 가르치셨어야 됐지. 근데 그냥 자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속도와 속력은 또 달라요. 아, 속도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m/s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뭐야? 초당 3m 가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뒤로 3m/s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m/s야. 이게 속도야. 속력은 절대값이야. 속력은 이동 거리랑 같은 개념이야. 비슷한 그런 스칼라의 개념이야. 이쪽으로 3m/s에 가고 있어? 그럼 속력 3m/s. 이쪽으로 3m/s로 가고 있어? 그것도 속력 3m/s가 되는 거야.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씨, 다 설명하네. 그래 과학 어떻게 하냐, 니네들? 겁나 못하네. 자, 평균 속도는 그럼 뭐야?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뭐였어?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그래, 총 시간분의 총거리. 총분의 총이야. 총 시간분의 총거리야. 그거라고. 그러면 평균 속도잖아. 똑같아. 똑같아. 근데 총 걸린 시간. 그걸 우리는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시간의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증분이라고 해요. 증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시간이 흘렀으면 플러스 양의 개념이 되고 과거면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같이 증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게 평균 속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시계를 봤는데 T1이었어. 시간이 흘렀어. T2가 됐어. 그럼 그때까지 나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고. 평균 속도. 그러면 변화된 시간의 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사실 기호부터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델타라고 하는 삼각형 기호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X입니다. 여기서 델타는요. D,
여기서 D는요. 차이를 뜻하는 디퍼런셜이냐? 명사잖아. 디퍼런셜 하면 이거 명사냐? 디퍼런스는 차이. 형용사 아니었냐? 아닌데? 이것도 명사 아니냐? 명사지. 아무튼 디퍼런스. 너 디퍼런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D자에 대한 델타라고 해서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요거 삼각형. 무식하게 삼각형 X 이렇게 하지 마.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유식한 척 읽으시면 돼요. 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뿐인 거야. 의미는 어쨌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니? 나중 시간이 T2고 처음 시간이 T1이거든. 자, 위치는 얼마나 변화하였니? 얘가 X2로 갔어. 처음에는 X1이었는데. 이거야. 이게 평균 속도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아이씨, 너 과학 몇 점이야? 과학 몇 점이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정확하게. 원리, 개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저기다 내가 썼죠. X1은 누구랑 똑같아? FT1, FT2. 그래서 얘는 우리가 T2 마이너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T1분의 F의 T2 마이너스 F의 T1과 같은 거예요. T2를 집어넣은 X값, T1을 집어넣은 X값 그 둘을 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뭐였었냐면 델타 T는 T2 마이너스 T1이었거든? 그지? 그러면 T2는 T1 플러스 델타 T인 거 이해가 가죠? 식을 조금 모양을 바꿔보자. 치환을 해주자. T2 마이너스 T1은 델타 T예요. 델타 T분의 외워라. F의 뭐죠? T2 대신에 T1 플러스 델타 T 빼기 F의 T1과 같은 거야. 어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어서 많이 본 거지. 기억하니? 평균 변화율. 그치? 평균 변화율이야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도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속도는 내가 지금 시작할 때 T1인 순간부터 T2일 때까지의 변화량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라는 게 아니 더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순간 속도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흐름이 꽤나 흐른 거잖아. 그럼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시골을 내려가고 있어. 이거 얘기하지 않았었니? 시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지금 시골 내려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지금의 아빠 지금 우리 속력이 정확하긴 한데 속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봤어.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 위를 10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단다. 이랬을 때 이 100km/h는 뭐야? 순간 속도야. 지금 이 차가 달리고 있는 순간의 속도야.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비율. 무엇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시간과 변화되는 거리, 이동 거리 또는 위치, 변화량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 관계를 보는 거야. 그 비율을 봤더니 얘는 3m/s 예를 들어서 3m/s 뭐야? 시간당 즉 초당 3m를 가는 속도야 라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순간, 지금 이 순간 뭐야?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T2가 거의 T1에 겹치겠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차이는 있을 거야. 순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해가는 위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 변화되는 위치의 비율 관계를 보는 게 그게 순간 속도야.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리미트 델타 t 이게 뭐야? 시간의 변화량을 무한히 무엇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때의 델타 t분의 f의 t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 이게 뭘까? 이게 시간이 t1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니네들이 아빠 지금 우리 속력이 얼마예요? 했을 때 너는 이미 생략하고 쓰고 있었어. 우리가 보통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단어를 빨리 털어. 책을 들어. 책을 들어. 빨리 털어.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빨리 털어야지. 야, 길 가다가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어나야지. 개 쪽팔린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다.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생 때 나도 미쳤지. 처음으로 중학교 때 사귄 거 솔직히 또 니네들도 다 사귀어 본 적 있잖아. 아 규현아 없구나 미안해. 니네들 사귀어 본 적 없구나 규현아. 아 그래. 없어? 아 있어? 그래? 웬일이야?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사귀었던 거 밖에서 만난 적도 없었어. 그렇게 만난 적도 없고 무슨 손도 못 잡았어. 그냥 너랑 나랑 사귀는 거야? 끝. 이런 느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사귀었는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 그 여자 친구에게 그러니까 첫사랑이면 그런 게 되게 순수하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다 해주고 싶고 막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그때 뭔 유행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미꽃 백송이를 사주려고 백송이를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백송이를 사러 갔어. 좀 싼 데 있잖아 왜 도매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데 가서 꽃을 샀는데 근데 그때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서울에 있어. 너희들은 여기는 총구석이라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있어. 거기가 엄청 사람이 많아. 서울이 엄청 많은 아니, 사람이 엄청 많이 이동 인구가 되게 많은 거의 서울에서 사람 제일 이동 인구 많은 지하철역 중에 하나야. 5손가락 안에 들걸? 1위가 신도림역이고 2위가 거길 것 같은데 왠지. 아무튼 거기 되게 많아 사람이. 근데 내가 거기 육교 아래에 있는 무슨 꽃집에서 꽃을 샀어. 백송이 샀었나? 기억이 안 난다. 300송이였나? 300일이어서 300송이 샀던 거 기억이 안 난다. 그 꽃을 샀어. 꽃을 사고 근데 그때가 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땅바닥에 젖었어. 꽃을 들고선 가는데 알잖아. 너 지금 백송이 꽃 들고 가라면 꽃 들고 갈 수 있겠니? 차라리 버리고 가지. 약간 남자는 이게 쪽팔려. 꽃을 들고서 이렇게 가는 게 쪽팔리거든. 창피하거든 왠지. 뻔하잖아. 제가 받았을 리는 없잖아. 그럼 좋은 뭐야? 지 여자친구 준다고 꽃 들고 뛰어가는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야. 나도 빨리 가고 싶었던 거야. 그 꽃을 들고서 막 뛰었어. 막 뛰었는데 길가에 보면은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덮어놓은 철판 있지. 근데 그게 젖으니까 엄청나게 미끄러운 거 알지? 대리석 밟았을 때 그 느낌. 정말로 내가 꽃을 들고서는 쪽팔리니까 나 뛰었거든? 뛰다가 거기서 나 그때 슬리퍼 신고 있었거든. 알잖아. 더군다나 그게 슬리퍼였는데 밟자마자 정말로 발이 공중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등부터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게 꽃이야? 이러고 떨어졌어. 이걸 하늘로 들었어 이걸. 어떻게 해서 꽃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반사신경이 대단하지 않니?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늘로 꽃을 들고. 그 알지?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 그 느낌. 아, 쟤 존나 쪽팔리겠다 이 생각했지. 가뜩이나 꽃 들고 와서 쪽팔린데. 내가 이게 아프다 정말로 심하게 떨어졌거든.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정말로 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머리도 박았거든. 철판이잖아. 소리가 어떻게 했어? 겁나 커서 쾅 하는 소리가 난 거야. 주변 사람들 다 쳐다봐. 꽃 들고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정말 길가에 그때는 택시를 길가에서 아무 데나 다 잡았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택시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렸어. 이 얘기 왜 시작했지? 이 얘기 왜 했니? 아, 너가 쏟아서 맞다. 그치, 그치. 맞아. 자, 순간 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쓸 때 보통 순간 단어는 생략하고 쓰기는 합니다. 자,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정확하게 말해. 배웠잖아. 시골 내려갈 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시골을 내려가고 있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현재 순간 속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쭤봐야지.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순간 속도는 몇 미터 퍼 아워의 몇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됐지? 이게 t는 t1에서의 순간 속도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배웠던 거지.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델타 t 대신에 뭘 갖다 쓰면 좋아? h. 우리가 배웠던 h를 이용해서 h f t1 플러스 h. 델타 t 대신에 이렇게 우리는 h를 갖다 쓰면 되고 얘가 뭐야? f 프라임의 t1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다시 얘기한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어. 이런 식들이 항상 문제마다 주어질 거야. 그 식에서의 미분계수. t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야? t1일 때의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거 있잖아. 뭐야? x가 t1으로 갈 때, 미안. t가 t1으로 갈 때, t-t1, ft 마이너스 ft1. 얘도 f'의 t1이야. 이게 t1에서의 순간 속도야. 너 하나도 이해 안 가니? 좀 이해는 가니? 기본 상식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변이가 뭔지 알아? 몇 명 몰랐는데. 이게 속도입니다. 야, 너 4시에 오지? 나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하고서 딱 쉬는 시간 30분 가질라.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럼 내가 3시에 쉬는 시간 가졌으면 지금 너 안 듣는 거 없이 딱 듣는 텐데. 아유, 진작 얘기하지. 그래, 어쨌든 일찍 왔으면 더 잘 되지. 쉬고 하자. 짧게 쉴게. 쉬는 시간 2번 주잖아, 오늘. 이따가 길게 줄게. 그때 뭐 사 먹어. 나가서 배고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순간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는 x는 ft가 위치 변화량이에요. 변화율이에요. 미안합니다. 변화율. 율.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에요. 비율인 거야. 비율.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해요. 자, 속도는 우리가 velocity, 그래서 V자를 갖다가 씁니다.
자, 속도는 V다. V는 X식을 T에 관하여 미분한다. 또는 X 프라임 이렇게 갖다 써도 되고요. 또는 F 프라임의 T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속도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T에 관하여 미분을 합니다. D, V, D, T야. 그럼 얘를 읽어보자.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얘 봐. 얘 뭐였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야. 비율이야. D가 차이란 뜻이잖아. 변화량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니?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뭐야? 속도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속도가 변화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순간 가속도죠. 근데 보통 순간은 생략하고요. 그냥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가속도는요. 우리 자동차 갈 때 뭐 밟지? 뭐를 밟아야지 차가 가지? 속도가 가속되지? 엑셀. 그래서 A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v, dt야. 뭐 얘는요. x 더블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t이기는 합니다. 미분을 2번 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라는 거 배웠고요. 자, 그럼 이것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필수 32번 문제 봅시다. 필수 32번이에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를 구하고 싶어. 뭘 알아야 돼? 시간을 알아야 돼. 언제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언제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언제의 위치를 알고 싶어? 결국에는 시간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래. 0 집어넣어봤어. 0일 때 어디에 있어? 원점인 0에 있는 거야. 자, 다음을 구하시오. t는 3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해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속도 미분해라. 3t제곱 마이너스 6t. 자, 3초 갖다 집어넣죠. 우리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v t는 3 이렇게 갖다 쓰셔도 돼요. t는 3, 3, 3, 9, 3, 27 빼기 18. 그래서 9. 뭐예요? 3초일 때 얘는 초당 오른쪽으로 9씩 가는 속도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는요. 6t-9라는 식을 따라갑니다.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서 배우실 개념이기는 한데요. 미분을 2번 한, 미분 한 번 한 건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죠. 미분을 한 번 하면 도함수라고 불러요. 한 번 더 미분한 걸 우리는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계 도함수예요. 이계 도함수. 이걸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는 자 3초일 때죠. 3 집어넣으니까 A, T가 3일 때 6, 3,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라는 가속도예요.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초당, 즉 이거 시간 T는 1, 즉 초라고 잡자 그냥 1초당 오른쪽으로 9씩 가는 속도로 얘가 가고 있는데 가속하고 있어. 속도가 초당 12씩 빨라지고 있어. 알겠니? 그러면 얘는 F는 MA에 따라서 질량은 변함이 없으면 물리까지 들어갈까?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 변함 없으면 가속도가 커지면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뭔가가 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야. 까지는 이해 안 해도 돼.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자, 다음 구해 봅시다. 2번입니다.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야,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순간이지만 멈추고 방향 바꾸고 이렇게 가야 돼. 알겠니? 그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V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중근이면 안 돼. 중근이면 무슨 뜻일까? 속도가 0이 되는 게 중근으로 나왔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운동 방향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 아닌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되는 시간 t는 0 또는 2예요. 무슨 얘기예요? 0초일 때 멈춰 있었을 거 아니야, 속도가. 처음이니까. 그 다음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꿔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거야. 자, 뭐 구하라고 그랬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 그 순간 위치 찾으래. 무슨 얘기야? 2초일 때 위치 찾으래. 그럼 2초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치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자 t가 2일 때 x는 8, 12, 마이너스 4 저기 뒤쪽에 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확인 문제 아래쪽에 문제 푸세요. 계속 이어서 하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체를 위로 던진 거야. 어디서? 25m 위에 이미 있는 거야. 빌딩에 있는 거야. 위로 던진 거고요. 자, 이거 신관계가 성립한다거나 다음을 구하시오. 선생님 보통 이런 거 보면 0부터 일단 0초 한번 집어넣어 보거든요. 0 집어넣어요. 25 나오죠. 위치.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기준인 거야. 지면으로부터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지면이 0인 거야, 지면. 자, 문제 봅시다.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10t. 자, 이게 속도죠. 3초죠. 3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20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속도가 되겠네요.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함수 마이너스 10이네요. 가속도가 왜 마이너스 10일까? 뭐 때문에 그래? 아이씨. 힌트. 9.8m/s 중력 가속도예요. 근데 보통 10으로 많이 계산하죠. 소점이니까. 왜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위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지금 10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아무튼 뭐 됐습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10이죠. 시간 없어졌어. t 안 집어넣어도 돼. 자, 괄호 2번입니다.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벌어져? 돌이 다시 떨어지려고 그러지. 순간 속도 얼마? 0. 그렇지. 그래서 괄호 2번. 어떻게 되는 거야? 20 마이너스 10t가 0이 되는 시간이 입니다. 2초예요.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번. 그래서 최고 높이. 얘가 어디 높이까지 올라가니? 그래서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2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25, 40, 20. 됐죠? 얼마? 45 나와요. 45m 높이까지 위치해 있을 거예요. 바로 4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 지면이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시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뭐가 돼야 돼? 높이가 0.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립시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t는 5 또는 마이너스 1. 과거는 집착하지 마. 과거는 버려. 현재가 중요하지. 5.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 갖다 집어넣으시면은 20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30.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문제 푸세요. 자, 필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이죠?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축부터 보시는 거예요. 시간 T, 뭐야? 속도 V.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이다.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그럼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얘는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속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3초일 때 잠깐 멈춰. 그 다음에 3초를 넘어가니까 속도가 음수가 되죠. 무슨 얘기야? 뒤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5초일 때 멈춰. 속도가 다시 양수야. 무슨 얘기야? 다시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봅시다. 3일 때, 시간이 3초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니은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일 때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양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2초일 때. 그쵸? 5초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얘가 속도 함수예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가속도가 0이 아닌 거야. 어떻게 되고 있나 잠깐만 다시 얘기한다. 얘가 뒤로 가고 있었어. 5초일 때까지. 그러다가 5초가 되는 순간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해. 그 얘긴 저쪽에서 뭔가 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D가 틀렸죠. 296번. 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디서 운동 방향 바꾸니? 몇 번 바꾸니? 3번.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가다 뒤로. 뒤로 가다 앞으로. 앞으로 가다 뒤로. 그럼 얘는 뭐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야. 35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주어지게 되느냐? L은 FT라는 식도 구해질 거야. 여기서 L, length. 영어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서. length, 뭐야? 길이야.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야.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고 얘를 미분을 하면 dl, dt, f'의 t죠. 얘가 뭐예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율, 비율. 이게 바로 뭐야? 길이가 변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가 변하는 속도라고 부르죠. 자,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 밖에 안 되는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여기서 바로 출발하여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머리끝. 그림자의 머리끝, 이게 길이야. 얘가 바로 아래에 있을 땐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머리끝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기준을 가로등으로부터,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잖아, 그치, 얘가. 맨 처음에는 머리끝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림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길이가 되는 거죠. 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t로 표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시간당 2m, 초당 2m씩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2초일 땐, 1초일 땐 2m, 2초일 땐 4m, 3초일 땐 6m, t초일 땐 어디에 있어? 2tm. 2t에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L-2t가 되겠죠. L을 t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삼각형이 닮음이 보이죠? L-2t 대 1.5는 L 대 3. 닮음. 1.5L은 3L-6t. 1.5L은 6t. L은 1.5로 나누니까 4t. 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가 돼요? 4m/s가 되는 거예요. 단위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초랑 미터라고 단위들을 줬으니까. 그래서 4m/s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림자의 머리끝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원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dl, dt.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그럼 dl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dt. 그림자의 길이니까 이번엔 여기를 l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여기는 2t입니다. 그러면 L 대 1.5는 L 플러스 2t 대 3. 3L은 1.5L 3t. 1.5L. L은 2t.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t가 다 지워졌어요. 2가 됩니다. 미분하면 2니까. 그쵸? 아래쪽에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 앞에 보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x는 ft. 얘가 뭐였죠?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였어요. 얘를 미분한 dx, dt, 즉 f'의 t를 우리는 속도라고 불렀었는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시간에 대한 그 위치에 의 써도 안 써도 되고 위치 변화율, 비율을 보는 거죠. 방금 아까 했었던 x는 ft, 시간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얘를 미분한 dl, dt, f'의 t겠죠. 얘 또한. 저기 f의 입장에서. 얘를 시간에 대한 뭐예요?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넓이 또한 t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넓이는 보통 s라고 같았어요. s는 ft, 얘가 뭐겠어요? 시간에 대한 넓이를 표현한 함수가 되고요. 그럼 ds, dt가 뭐겠니? 미분한 ds, dt가 뭐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보는 거죠. 비율. 부피. 부피예요, 부피.
V. 그래서 V. 죽을래 너?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쩝? 듣기 안 좋다고. 볼륨이죠, 볼륨. 그래서 얘를 D, V, D, T. 부피를 T에 관하여 미분하면 뭐겠어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자, 36번 보자. 잔잔한 호수에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이 동심원 모양의 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ds, d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돼. 돌을 던졌다. 돌을 던졌으면 동심원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원이 생기는데 원이 커질 거야. 매 초 20cm씩 늘어나는데 그럼 뭐겠어? 20t겠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20t 제곱의 파이죠. 단위는 제곱센치일 거예요. 제곱센치. 그죠? ds, dt 미분합시다. 얘는 40파이 t 제곱이니까 80파이 t가 되죠. t가 언제일 때? 3초일 때.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40파이. 아니 뭐야? 왜 이래? 아, 제곱하면 이거 400이지? 제곱을 잘못했네요. 800 파이 t니까 3 집어넣으면 2400. 자, 다음 37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그러니까 풍선이 당연히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였대요. 근데 매 초 1cm씩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2cm 더하기 초당 1cm씩, 그러니까 1t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율. 어쨌든 뭐 해야 돼? 부피를 미분해야 돼. 그래서 6cm가 되었을 때 시간을 대입해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겠죠. 부피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t의 세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다리몽댕이를. 부피니까 앞에 뭐 곱하냐? 3분의 4야, 4야? 어? 3분의 4지? d, v, dt. 아, 저기 3분의 4라고 나와 있구나.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니까 4. 뭐 전개해서 미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그리고 갖고 나와서 미분 1. 기억하지? 건미분, 성미분, 합성함수 미분. 기억을 정말 한다고? 이씨.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그리고 안에 거 그대로 안에 거 갖고 나와서 미분. 이렇게 미분하는 거라고 했어. 이거 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시간 대입하면 되겠죠. 시간. 언제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될 때 몇 초? 4초. 그래서 4를 집어넣어서 정답은 66에 36. 아래쪽에 문제 2개 다 푸세요.